근데 이제 9장 빛의 밝기에 비례하는 주파수음을 발생시키는 그런 실습을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피해자 버저가 있고요. 양이란 플러스 P는 여기 9번에 연결되어 있고, 음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이 레지스터를 경유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를 발생시키는 회로고요. 이건 출력 쪽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쪽이 있습니다. 입력 쪽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여기 5V에서 쭉 연결이 된 게 요거 이제 포토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포토 레지스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포토 레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빠져나오면서 A0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A0로 연결되고요. 또 A0에서 빠져나온 거는 저항 10kΩ을 거쳐서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GND 여기가 10kΩ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포토 레지스터라는 놈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5V고요. 포토 레지스터라는 거는 빛을 외부 주위의 빛을 받게 되면 저 포토 레지스터의 저항값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전류를 잘 흘린다는 거죠. 또 포토 레지스터의 주위의 빛의 밝기가 어두워지면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럼 전류를 잘 못 흘린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위 빛의 밝기를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A0로 뭔가 값이 이제 입력이 됐는데, 여기를 플러스로 하고 여기 마이너스, 그라운드를 마이너스로 했을 때 여기에 입력되는 요 A0로 입력되는 전압 값이 빛의 밝기가 밝으면 요 저항이 낮아질 테니까 저항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체 5V가 요 포토 레지스터와 여기 있는 저항에 나누어서 전압 분배 원리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전압이 분배가 될 텐데, 이쪽으로 많이 분배가 되겠죠. 10kΩ로. 주변에 이제 빛이 어두워지면 여기 저항값이 이제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분배되는 전압값은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A0에서 전압값을 측정함으로써 주위의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두이노에 피에조 버저와 포토 레지스터를 연결한 회로를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받아서요, 그 결과를 갖고 포토 레지스터를 이용해 빛의 밝기에 해당하는 ADC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을 주파수로 하는 음을 피에조 버저로 발생을 시킬 겁니다. 또한 직렬 모니터로는 입력받은 ADC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서 보여줄 겁니다. 지금 현재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숫자로 보겠다는 거죠.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보드하고 피에조 버저, 그다음 포토 레지스터, 그다음 레지스터 105옴하고 10kΩ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기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레지스터라는 것을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이제 외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쪽으로 이제 빛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주변에 이제 빛이 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건 이제 원자 구조죠. 원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요게 원자 핵이고요. 요게 전자입니다. 원래는 전자가 이 원자 핵에 이렇게 인력에 구속이 되어 있다가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전자가 이 외곽으로 들뜬 상태가 돼버렸죠. 일로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요게 원자 핵의 구속에서부터 자유로운 자유전하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유전하는 전류의 흐름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 얘기는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자유전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에 기여를 한다. 그 얘기는 저항값이 작아진다. 레지스터 값이 작아진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외부의 빛이 밝으면 저항이 낮아지고, 이게 어두우면 저항이 커지는 거죠. 이런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위 빛의 밝기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밝기를 좀 유식한 말로 조도라고 하죠. 조도는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데요. 빛의 밝기는 럭스라는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우리 보름달의 밝기가 대략 한 1럭스 정도 되고요. 어두운 낮의 밝기는 100럭스 정도 되고, 일반적인 낮은 한
만 럭스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낮이 아니고요. 이게 밤인 것 같아요. 어두운 밤의 밝기가 보통 한 100럭스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하죠. 네. 네. 제가 이걸 뭐 책을 쓰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두운 밤이 아닌 것 같아요. 낮이 맞아요. 네, 어두운 낮. 보통에 이제 낮인데 뭐 구름이 좀 많이 끼어서 어두울 때, 그때가 100럭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밝은 낮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럭스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포토 레지스터는 광 센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센서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라고. 이 안에는 사실 뭐가 발라져 있냐면 황화 카드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화 카드뮴. 분자기호로 CDS인데요. 그래서 이걸 CDS 센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이 아까 설명했던 이 원자 구조가 황화 카드뮴의 원자 구조가 되죠. 그래서 빛을 받으면 자유전하가 쉽게 형성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레지스터 값을 통해 빛의 밝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포토 레지스터의 모델, 부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요놈을 기준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이놈 같은 경우에는 포토 레지스터 값이 한 10럭스 정도일 때 20에서 50오hm 정도 된다고 하고요. 킬로옴이죠. 킬로옴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 100럭스가 됐을 때 4에서 한 10킬로옴, 그 다음에 암실일 경우에는 2메가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쪽이 이제 이게 이제 엄청 어두운 거죠. 여기가 엄청 어두웠을 때 저항값이 굉장히 크고, 좀 밝을 때 저항값이 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살펴봐야 될 부품이 포토 레지스터인데요. 여기 터미널 1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쪽은 터미널 2겠죠. 그건 극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당연히 우리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감지되는 빛의 양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센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실습 회로를 좀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 회로는 우리 앞서도 봤기 때문에 여기 9번에 연결된 것만 제외하고는 앞서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를 좀 자세히 이 아래에 있는 회로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요 5V와 그라운드 사이를 지금 요 저항과 요 포토 레지스터가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끈을 요걸 쭉 잡아당겨서 길게 늘린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이제 회로가 변형이 될 수 있음을 앞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5V고 이쪽이 0V입니다. 그라운드. 그러니까 요 A0는 일단 제껴두고 생각하면 포토 레지스터하고 요 저항이 요 5V 전압을 나누어서 분담을 하고 있죠. 분담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저항값이 엄청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 포토 레지스터 쪽의 전압이 뭐 4V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적게 걸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포토 레지스터의 저항값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이 포토 레지스터에 걸리는 전압은 굉장히 작아지겠죠. 작아지고 이건 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A0에 입력되는 전압, 여기를 플러스라고 여기 만났을 때 이 A0에 입력되는 전압은 이 10kΩ에 걸리는 전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A0에 걸리는 전압을 수식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수식으로 이걸 분석을 하면 전압 배분의 원리를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압 배분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전체 5V 중에 요 포토 레지스터의 저항을 RPR이라고 할게요. PR 플러스 요걸 10kΩ 분해 요 A0로 입력되는 거니까 10K라고 자에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A0로 들어오는 그 값을 녹음하던 중에 좀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다시 새로 연속해서 이제 녹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식이 바로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A0로 들어오는 전압은 입력되는 전압 5V 중에
PR하고 10K 중에 10K 거,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PR하고 10K 중에 요것도 10K죠. 10K 거. 요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수식을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밝으면 요 A0로 들어오는 거는 점점점 커지죠. 밝으면 이 전압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두워지면 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는 전압값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밝으면 커지고 전압이 입력 전압이 커지고 어두우면 입력 전압이 작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실습식 코드를 프로그램해 보겠습니다. 8.1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프로그램 설명하고 회로 구성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게 회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센서 리딩, 그러니까 센서로부터 A0로부터 읽힌 값, 포토 레지스터에 의해서 저항 10K에 걸리는 전압을 읽어낸 값이죠. 그걸 우리가 센서 리딩이라고 이렇게 이 변수에 저장을 할 겁니다. 셋업 함수에는 먼저 핀모드 A0는 인풋으로, 여기는 이제 저항 10K가 연결되겠죠. 10kH짜리 레지스터가. 그 다음에 시리얼 비긴 9600 하드웨어의 직렬 전송의 보로이트를 9600bps로 맞춘 거고요. 자, 이거는 9번 P는 출력으로, 여기는 피해저 버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통해서 A0로 들어오는 값을 그대로 센서 리딩에 저장을 하고, 이 센서 리딩 값을 그대로 직렬 모니터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톤 함수를 이용해서 9번 핀에 센서 리딩 값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1초 동안 1000ms니까 1초죠. 1초 동안 그대로 출력을 하고 10ms 지연을 줬습니다. 어차피 루프는 계속 돌기 때문에 소리는 계속 납니다. 요거 10ms 지연을 줬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기본상으로는 여기에 1000을 줘야 될 것 같잖아요. 1000 그죠? 똑같이 1000을 줘야 되는데 1000을 주게 되면 1초마다 이제 그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에 주파수가 바뀌는 게 너무 느리죠. 그러니까 딜레이를 적게 준 거예요. 적게 주고 계속 어차피 돌기 때문에 10ms마다 이제 한 번씩 주파수가 바뀔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이쪽에 올리고 시뮬레이션 시작하고 업로드를 시켜서 돌리면 이제 여기 보면 이걸 딱 클릭을 하잖아요. 이 포토 레지스터. 그럼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두운 쪽이 이쪽이 밝은 쪽이겠죠. 이걸 좌우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여기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 주파수 이 밝은 정도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밝은 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고음이 형성되게 되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오면 밝아지고 요건 낮아지고 전압값은,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값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입력되는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주파수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일로 들어오는 이제 값이 0서부터 1023까지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0주파수부터 1023Hz의 주파수가 그대로 이쪽으로 출력이 된다는 사실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 포토 레지스터하고 이 저항하고 연결된 회로들,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브레드보드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앞서 했던 회로와 동일한 회로를 이거 구성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앞서는 이제 피해저 버저를 연결했지만 지금은 요 LED를 연결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LED의 전압을 분담하기 위한 전압 분담 레지스터가 되죠. 그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는 입력 쪽은 이제 포토 레지스터, 출력은 LED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밝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겠죠. LED의 밝기. 그래서 이게 밝으면 LED를 밝게 하고요. 빛의 밝기가 어두우면 LED도 어둡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겁니다. 아두이노의 LED와 포토 레지스터를 연결한 회로를 구성하고, 포토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빛의 밝기가 밝으면 LED를 밝게 하고요. 빛의 밝기가 어두우면 LED를 어둡게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겁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보드, 브레드보드, LED, 포토 레지스터, 그리고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여기서 함수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 해야 될 게 타이머 함수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아두이노에는요, 시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시계. 근데 그 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라 스톱워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두이노를 딱 동작시키면 동작시킬 때부터 경과된 시간을 마치 스톱워치 준비 시작해서 누르는 것과 동일한 어떤 효과를 갖는 그 시계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톱워치가. 그 스톱워치의 현재 시간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밀리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입력이 없고요. 출력만 시간을 출력해주고 있는데요. 전원 인가 후 경과 시간. 전원이 인가된 후에 아두이노가 경과된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데 이게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약 1ms 정도의 시간 오차는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한 시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함수는 constraint이라는 건데요. 여기 입력이 들어오고 이게 출력이 두 개가 나갑니다. 다시 입력이 하나고 요 제한하는 또 입력이 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세 개예요. 그래서 요 x의 값을 a와 b 사이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이게 1이고 이게 10이었다. x에 1과 10 사이의 숫자가 들어오면 출력으로 그냥 그대로 그 값이 나갑니다. 그런데 x로 만약에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10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x에 0이 들어왔다 그러면 1로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죠? 상한 값과 하한 값을 1과 10 사이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할 수가 x고요. 범위의 하한이 a, 범위의 상한이 b가 됩니다. 그래서 x를 a와 b 사이로 제한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C 코드 관련한 문법으로서 화일문하고 도화일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도 그렇고 도화일도 그렇고 다 반복문이고요. 우리 그 전에 봤었던 포를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 동일한 기능을 도화일과 화일문으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반 나눠서요. 이쪽은 이제 도화일이고 이쪽은 화일문이에요. 다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i가 1이고 썸이 제로고요. 자, 2가 있으면요. 무조건 이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라인을 무조건 일단 수행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이 뒤에 붙어 있거든요. 이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번은 수행합니다. 그래서 썸은 원래 0이었으니까 i를 누적을 하는 거죠. 누적을 하고 i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while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작거나 같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원래 i가 1부터 시작했고요. 100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100번을 돌고 결국 썸에는 1부터 100까지 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요 두 번째 건 조금 얘기가 달라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이거는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수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i가 1인데 1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거 수행하고요. 또 돌아와서 또 이제 2가 되면 또 수행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하는 거죠. 계속 수행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해서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수행하니까 총 100번을 수행하게 되고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요거하고 요거는 거의 기능은 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한 번은 수행한다. 근데 이거는 이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한 번도 수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100번씩 수행되지만 요 뒤에 있는 값을 바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1로 바꿨다고 생각했죠. 1이 아니라 0. 0이면은 원래 i가 1이었으면은 이거 1이 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작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전혀 수행하지 않죠. 근데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이게 0이라고 치면 이건 무조건 한 번은 수행해요. 수행한 다음에 이거를 확인합니다. 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화일이나 도화일문도 반복문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A0는 이게 무슨 핀이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원래 여기 쓰이는 거죠. 여기 센서 핀이니까 여기 A0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센서 핀이라는 걸로 치환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가 여기 센서에는 이제 포토 레지스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부터 값을 측정을 해서 센서 밸류를 저장을 하겠죠. 이건 0부터 1023까지의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다음 이제 LED 핀은 9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회로를 구성할 때 외부에 우리가 직접 달아놓은 L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 자체, 아두이노 보드 자체 LED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13번의 하이를 출력하고 역시 로우를 출력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ED를 켜고 끄겠다는 거죠.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이 화일문 이거는 교정하는 작업이거든요. 교정이 뭔지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교정하는 작업인데 그 교정이 시작되고 끝났다는 것을 이 LED, 요 13번에 달려있는 LED를 통해서 이제 교정이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거고, 우리는 지금 이제 포토레지스터에서 빛의 밝기를 받아서 그게 밝으면은 LED의 밝기를 더 밝게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거 이제 그 LED는 9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LED가 결국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그냥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 거, 또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 달아놓은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센서 밸류는 0으로 세팅합니다. 이 센서 밸류라고 하는 거는 초기 값은 0인데요. 초기 값은 0인데 아날로그 리드로부터 어떤 값을 받겠죠. 그럼 이제 그 값으로 갱신이 될 텐데 그 값의 최대 값이 최소 값입니다. 민이니까 미니멈. 최소 값이 1023이고 최대 값이 0이에요. 이게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이게 왜 맞냐면 나중에 이쪽 뒤쪽을 우리가 수행할 때 요 값이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지금 이 거꾸로 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된 거다.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교정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정이 뭐냐면 보시면 화일 밀리스, 자 현재 시간 아두이노가 켜져서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 아두이노에서 이제 시계가 돌아갈 텐데 그 시계가 이제 5초 내라면 5초 동안 교정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센서 값을 계속 읽어요. 읽어서 만약에 센서 밸류가 센서 맥스보다 크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0으로 세팅했잖아요. 0으로 세팅했는데 센서 밸류가 0보다 크겠죠, 당연히. 이거 0이니까. 뭔가 이제 센서 밸류는 0부터 1023까지 값이니까. 크면은 센서 밸류를 센서 맥스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맥스 값이 센서 맥스까지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센서 민보다 센서 밸류가 작으면 센서 밸류를 센서 민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좀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값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23인데 여기가 맥스고요. 여기가 민이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어떤 측정값을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더니 이제 여기서 한 뭐 200이 측정이 됐다. 요거 이제 센서 밸류입니다. 센서 밸류 200이 측정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200은 이거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측정값의 범위가 처음에 맥스 0부터 시작했는데 맥스가 이제 200으로 치환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미는 센서 여기 있죠. 센서 민이 센서 밸류보다 크냐? 그러니까 센서 민이 센서 밸류보다 큰 이게 더 크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이거여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200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게 400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400이 200보다 크냐? 크죠. 그러니까 맥스도 요거 400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 400이 200보다 작냐? 작지 않죠. 그러니까 미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미는 그대로 200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현재 맥스 값은 얼마냐면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맥스는 400이고요. 요 미는 20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400과 200이 세팅된 이유가 뭐냐? 들어온 값이 200하고 400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민으로 세팅하고 들어온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맥스로 세팅하는 거죠. 이 작업을 하는 게 이 화일문입니다. 이걸 얼마 동안? 5초 동안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실제 동작을 시킬 때 포토 레지스터를 딱 찍어 갖고 여기 이제 이게 버튼이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좌우로 하는 버튼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빛의 밝기를. 그거를 좌우로 막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5초 동안. 그래야만 이 센서, 포토 레지스터가 받을 수 있는, 받게 되는, 입력받게 되는, 포토 레지스터에 의해서 입력받게 되는 최소값이 0으로 세팅되고, 최대값이 뭐 1023으로 세팅, 하여튼 그 범위가 세팅이 되겠죠. 그죠? 그게 뭐 무슨 값으로 세팅이 되든. 그죠?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터가 포토 레지스터에 의해서 입력받는 그 값의 범위가 새로이 설정이 되는 거죠. 맥스하고 민하고. 자, 요걸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작업을 하는 거니까 처음 초창기에 최초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때 포토 레지스터에 의해서 가변될 수 있는 어떤 전압의 범위 그거를 세팅을 해 놓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민값하고 맥스 값을 활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루프 함수를 이제 돌리게 됩니다. 아까 셋업 함수를 한 5초 동안 이제 수행을 시키면서 화일문을 통해서 보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센서를 읽습니다. 읽어서 센서 밸류로 가져오죠. 근데 그 센서 밸류를 입력은 센서 민과 센서 맥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0서부터 1023 물론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 포토 레지스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0부터 1023이 아니라 한 뭐 100부터 한 뭐 900 정도까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포토 레지스터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나온다 치면 민하고 맥스를 민은 100이고 맥스는 9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00이 들어가고 여기 90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내를 0부터 255로 세팅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LED가 어두울 때고 이게 가장 밝을 때니까 가장 어두울 때와 가장 밝을 때가 가장 어두울 때를 우리 포토 레지스터에서 입력되는 전압이 포토 레지스터에 의해서 A0에 입력되는 그 전압이 가장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낮을 때죠. 낮을 때가 아니라 높을 때죠. 네, 높을 때고 요게 낮을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토 레지스터 표를 제가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포토 레지스터부터 하지 말고 주위 빛의 밝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주위의 밝기 그리고 포토 레지스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0로 입력되는 전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밝게 할 LED 밝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밝다라고 한다면 포토 레지스터의 저항값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전류를 잘 흐리게 되는 거죠. 자유전화가 많이 생겨서 이게 낮아지니까 A0로 입력되는 전압 VA0 이거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LED 밝기는 밝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게 이제 LED 밝기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위 밝기가 어둡다라고 한다면 여기 포토 레지스터의 저항값은 높아질 테니까 A0로 입력되는 VA0는 낮아지게 되겠죠. 낮아지게 되니까 이때 가장 낮았을 때를 255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밝다 어둡다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요 VA0와 VA0 요 가장 요게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 이게 높을 때가 얼마인가요? 입력 전압이 높을 때 이게 1023이고 이게 0이 항상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항값이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낮을 때와 가장 높을 때를 가장 낮을 때와 가장 높을 때를 이 전체 범위를 다 0부터 255까지 다 커버를 시키려면 먼저 최대값과 최소값을 아까 우리 측정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보정을 했었죠. 그죠? 계측을 해갖고 5초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요 값을 알아내고 그 범위 내에서 매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LED 밝기를 풀로 스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0, 가장 밝을 때 255. 이렇게 이제 풀로 스윙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요것도 제가 약간 좀 실수를 했는데 이게 0이 아니고 여기가 255고 여기가 0입니다. 왜냐하면 밝을 때 밝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낮을 때와 가장 높을 때를 이렇게 매핑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아까 센서 맥스하고 센서 민 그걸 이용해서 범위를 갖다가 처음에 측정을 한 거죠. 그죠? 5초 동안.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constraint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제한을 시킵니다. 센서 밸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0부터 255가 나왔을 텐데 그거를 다시 한번 0서부터 255로 constraint 제한을 시키는 거죠. 사실 이 라인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혹시나 몰라 갖고 넣는 거야. 혹시나 이 센서 밸류의 범위가 뭐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사실 실제로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이걸 이용해서 값을 제한시킨 다음에 센서벨을 이쪽으로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LED의 밝기가 설정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올리고요.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고요. 그럼 이제 이게 업로드가 돼갖고 이제 돌 텐데 그때 이걸 딱 찍어. 포토레시스 딱 찍어서 나오는 이 빛의 밝기를 조절해. 이게 주위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좌우로 한 5초 동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밝기를 갖다가 이제 캘리브레이션 보정을 하고 교정을 한 다음에 이제 5초가 지나면 그때 가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교정시키면 요게 빛의 밝기가 변화하게 되겠죠. 이걸 막 조정을 하면. 자, 이거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